안녕하세요. 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팬데믹을 얘기하면서 우리 연극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변하긴 했어요, 노동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필수 노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의료인이다 보니 의료 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노동 인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죠.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일선에서 진짜 코로나 환자 보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의료진 말고도 되게 우리 사회에 이런 노동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노동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게 가장 요새 나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정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배달 노동자죠. 맞아요. 이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게 뭐 사러 나가기도 그렇고 계속 뭔가 배달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배달이 되는구나 할 만큼 많은 것들을 다 배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걸 배달하기 위한 이 노동자분들의 노력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정말로 그 배달 노동자 분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접근해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했던 작품 라이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맞아요. 에피소드 제로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공론극장이라는 토론회를 거쳐서 주제를 선정했고, 그걸 테이블 작업을 꽤 오랜 시간 했어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었는데 2019년 한시적인 이슈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라이더 유니온이 생겨서 노조로 인정받고, 그러면서 좀 라이더분들 처우가 좋아지셔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맞아요. 희망찬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코로나가 오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다시 어느 때보다 더 라이더 분들이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테이블에서 토론을 할 때도 고용 형태가 회사에서 고용해야 되지 왜 각자가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라이더들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게 여전히 개선이 안 된 채로 현 상황이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도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건 우리 극단에는 좋은 건데,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노동 환경을 생각했을 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들어요. 라이더라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노동자, 뭐 필수 노동자, 이런 용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게 됐고, 또 그거를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라이더를 채택하긴 했지만 뭐 학습지 교사, 뭐 골프 캐디, 보험 판매 뭐 이런 다양한 영역이 특수 고용 노동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거죠. 근데 노동자가 아니고 사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본인이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사장님이면 사장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오라 가라 하고 왜 매출이 안 오르냐고 핍박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비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0년에서 21년으로 걸친 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이런 지점들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작품을 쓸 때만 해도 진섭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설정할 때, 진섭이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라이더를 선택한다. 이 설정이 좀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고, 완전 일상이죠, 네. 지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배달 노동에 뛰어드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배달 노동자가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라이더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못 받게 되고 더 열악한 처우랑 배달료가 낮아져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런 배달 일 자체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이만큼만 하고 말아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극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요즘에 배달을 시키면 입장에서 느끼는 건 배달하는 기사님 얼굴도 못 볼 때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다 비대면 배송이잖아요. 맞아요. 앞에 놓고 가고.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 배송을 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노동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맞아요. 분명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문 앞에 띵 두고 뭔가 자기가 기계가 된 것 같은 배달 로봇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또 아무래도 비대면이고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리고 주문하는 것 과정 자체도 보면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손쉽게 주문하고 진짜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노동자가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비대면 상황이 좀 길어지고 집안에 박혀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게임 매출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라이더라는 작품의 각색 요소로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또. 게임을요? 네네. 이 게임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민족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민족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스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다른 전 세계 게이머보다도 훨씬 빠르게 그 보스 몹을 무찌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엔딩을 네. 제일 빨리 본다고. 일례로 뭐 디아블로 3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컨텐츠가 다양하니까 많이 즐겨주시라 했는데 한국 게이머가 한 6시간 만인가 그 보스를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 게임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또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나오는 모바일 게임은 대체로 자동 사냥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틀어놓고. 뭐 자원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몬스터를 잡아서 전리품을 획득할 때 자동 사냥 기능을 켜놓고 거의 24시간 이 핸드폰이 돌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24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내부 안에서 캐릭터들도 쉬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떠올리면서 저는 라이더에 약간 그런 설정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동물의 숲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코로나 초반에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낚시를 하고 막 유유자적 무인도에서 힐링 삶을 프로그램인데. 힐링을 한다. 힐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갑자기 건물을 짓고 막 그래요. 조개 엄청 뭐 조개를 막 열심히 잡아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부동산을 증가시키듯이 게임을 한다. 게임의 풍광과 그래픽 따위는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가능하냐, 이런 데 굉장히 꽂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라이더에 그 사장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배달 대행업체의 사장이 코를 왜 안 잡느냐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장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안에서도 캐릭터를 24시간 돌려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임 안에 캐릭터도 혹사를 시키고 네. 실제로 데리고 있는 라이더들도 네. 혹사를 시키고 게임 캐릭터처럼. 네. 그래서 뭔가 라이더들이 막 배달하는 모습, 그리고 사장이 막 경광봉을 들고 막 지시하는 모습이 연출로 또 가미가 됐었는데 막 그런 게 사장이 하고 있는 게임을 극화해가지고 극중극으로 보여줘도 좀 좋겠다. 재밌네요. 네. 갑자기 배달을 가다 말고 갑자기 막 광선거. 갑자기 뭐 보스를 같이 무찌른다거나 뭐 이런 설정도 네. 재밌겠네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볼거리도 다채로워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적으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각색을 할 때 등장인물이 좀 더 나이대를 다양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가장의 무게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로 쓰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40대 중후반? 이 50대 막 이런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라이더 대본을 완성해서 보내드린 후에 저희 연극하기 전에 켄 로치 감독의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해요 리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Sorry We Missed You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개봉 첫날 영국에서 극장에 가가지고 봤거든요. 미안해요 리키는 택배 노동자의 얘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배달 노동을 하는 주제를 다루는 거라서 일부러 보러 갔는데 역시 이런 영화는 관심이 없는지 저랑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부부 이렇게 완전 극장에 딱 두 팀 앉아서 봤거든요. 개봉 첫날요? 개봉 첫날. 켄 로치 감독 그래도 영국에서 유명한 감독인데 근데-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개봉 첫날은 그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 주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관람을 한 뒤에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태그를 막 켄 로치 이렇게 걸어가지고 근데 그 주연 남자 배우가 제 인스타를 팔로우했어요. 이거는 뭐 사족이고요. 라이더에서 못 풀어냈던 부분을 너무 영화에서 잘 풀어냈더라고요. 고민했던 나이대도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고 부인도 있고 근데 부인도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보호사랄까 이렇게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로 부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무리해가지고 부인이 집집 방문할 때 쓰던 부인차도 팔고 집에 돈을 끌어 모아서 그 택배 차량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택배 일을 시작하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엄청난 이런 물량과 또 하다 보면 막 다치고 이랬는데도 그 다침으로써 못 나가게 되는 거를 또 손해를 다 이제 감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배달을 가야 하는 가족들이 못 가게 하는데도 나는 이 배달을 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울면서 배달을 가는 막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좀 더 가족 관계가 그려지고 하니까 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더 많이 들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공연을 한다면은 배역을 좀 나이대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보면서 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뉴스 기사로도 많이 접하긴 했는데 아픈데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빵꾸 내면 그 물량을 누군가가 대신 소화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미안해요 리크에서는 그 가장이 가진 삶의 무게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감정적으로 보면서 좀 약간 못 견디는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꼭 한번 봐야겠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반성했던 부분은 거기 안에서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고군분투하지만 그 아내도 못지않게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균형 있게 둘을 다 그려냈거든요. 근데 제가 야심차게 여성 라이더 캐릭터를 넣었지만 제가 사실 여성 라이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논의하면서 나왔고 또 실제로 우리가 공론극장에서 그 여성 비정규직 노동은 항상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콜센터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뭔가 그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라이더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좀 더 묘사하고 싶었는데 그걸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반성을 했습니다. 주영 역을 하셨던 배우로서 어떠셨나요? 정말 그 초반에 주영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 키우면서 알바를 구하려고 했더니 뭐 카페 같은 데는 20대 초반만 뽑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보험 설계사밖에 없더라. 이게 진짜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알바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여성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지면서 보니까 이게 왜 우리 배달하면 배달하시는 분 정보도 너무 오잖아요. 소비자한테. 그래서 이게 여자인 걸 알면 불러서 성희롱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대요. 그렇기도 하고 모텔 쪽에 배달 갈 때마다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라이더에서도 주영이 은성이한테 모텔 배달권 대신 가주면 한음 씬 넣었었잖아요. 진짜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죠.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극중의 주연 캐릭터가 애엄마였잖아요. 애에 대한 감정이 가미가 되면 제가 아까 미안해요 리키를 봤을 때 가장의 무게가 확 저한테 이입이 됐던 것처럼 그런
지점에서 또 다른 감정을 전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애 전화가 걸려가지고 그 콜을 놓친다든지. 뭐 아니면 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오전 배달을 빼고 이제 애를 뭐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럼 사장이 계속 압박을 한다든지 지금 어디냐고. 사실 실제로도 라이더들 화장실 갈 때도 그것도 카톡에 남기고 가야 되는데 잠깐 이탈하거나 뭔가 그 위치가 제대로 안 찍히면은 막 전화를 해서 막 닥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그런 고충 조금 더 반영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라이더를 재공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긴 있었잖아요.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 각색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노동 환경을 어떻게 바꿔냈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 저희가 공연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라는 위험을 뚫고 저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배달 노동자분들, 그리고 특수 고용 노동자 분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개선되고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